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을 알아보는 수다학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이 이제 딱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사실 학생들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초조해서 정말 다른 것들은 다 생각나지 않을 만한 그런 시간인데요. 아마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실 텐데, 자,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느끼는 초조함과 또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불안감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 수다학이 준비했습니다. 남아있는 2달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또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다학을 꾸며주실 전문가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쉬고 달릴 수 있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생겨질 겁니다.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꾸준함을 따라올 공부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가 제일 관심사고요. 두 번째가 영어를 잘하는지가 관심사거든요. 네. 사실 저는 수능 시험을 안 본 세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수능의 역사를 쓴 우리 이리 씨 같은 경우에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수능 수학 점수가 13점. 네. 이게 그러니까 20점 만점에 13점인 거죠? 아니, 요 얘기 하기 전까지만 네. 해도 거의 뭐 수능 만점자 인터뷰하는 느낌이었는데 역사를 썼다가 그래가지고 기대 많이 했는데 나름 노력했던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노력을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도 해봤겠네요. 아니 노력은 근데 했죠. 왜냐면 내가 그 2달 전으로 딱 돌아가 보면 수능 보기 2달 전? 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왜 그동안 열심히 안 했을까 이렇게 좀 후회를 좀 하면서 네. 좀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멋있다. 그래서 찍는 연습을 합니다. 네. 찍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해요? 잘 찍을까 하면서 좀 문제 긴 걸 찍어야 되나 연습도 하고,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또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믿음이 중요하다. 뭔가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의지하면서 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네요. 우리 민성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수능 전혀 관련 없으시잖아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네. 시험 2달 남겨놓고 아주 봉변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요? 그 이리 씨하고 반대로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야자 시간에 진짜 반전이다. 나 지금 저기 보다가 네. 그 고3 아이가 리모컨을 브라운관으로 던질 것 같아요. 진짜로 고3 올라와가지고 너무 체계적으로 짝짝짝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 2달 남겼는데 진짜 몇 번을 돌리고 내일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욕을 한참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 4명한테 눈초리 못 보셨어요? 지금 못 느끼셨어요, 선생님? 저는 수능 초창기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있는 학년이었는데 그동안 학력고사를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입시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저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순서대로 이제 거의 뭐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수능은요 여러 가지 뭐 수시니 정시니 방법도 다양하고 또 학교별로도 전략이 다르고 이래서 정말 전략을 잘 짜서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수시 비중이 많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얘기가 수능의 비중이 낮아진다. 이것과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예,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을 그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예, 그거를 못 맞춘다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생들도 역시 수능에 기대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수시가 잘 안 되는 경우, 뭐 다 합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겠죠. 오늘 녹화 전에 김세희 선생님 딱 만났을 때 요즘 제일 바쁜 때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좀 약간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골라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6개를 고르고 매일매일 상담하면서 학생들과 이제 야, 이건 안 돼. 이건 좀 너무 무리야. 라든가 그래. 이 적정이니까 요걸 한번 해보자. 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전략을 짜고 이거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네. 이 대학보단 이게 나기나 이 과가 낫지 않겠을까 뭐 너의 희망이 이쪽이지만 이건 비슷한 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여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학생들도 이제 나름대로 뭐 자소서라든지 점검을 다시 하고 네. 뭐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사실 3학년 담임으로서는 9월 초 그리고 수시 마감 전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시더라고요. 네. 진이 빠지셔가지고. 자, 오늘 스타학에서는요, 저희가 정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딱 2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 어떻게 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수험생들의 고민을 받아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바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럼요. 또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네. 이 수다학에 또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옆 친구 답안지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라식 수술을 할까요? 뭐 이런 거. 자, 이리 씨가 이렇게 좀 얼려버린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문과 고3 유학생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으로 이여대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학교이기도 하고 전년도 합격선을 보니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이 학교의 입시 용각은 수능 최저 등급의 합이 국영수 사탐 중 3개 영역에서 6등급인데 지금 제 수능 성적을 봤을 때는 6등급에 맞추는 게 아슬아슬하거든요. 이 고민 때문에 수시원서 접수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곳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전문가 선생님들, 저는 6개 카드 중 하나를 과감하게 이곳에 사용해도 될까요? 그리고 남은 2달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과목에 집중해서 등급을 올려야 할지도 가르쳐주세요. 이여대에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한 친구고 잘 해온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김세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능 최저 등급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최저 시급 이런 건 알아도 이 최저 등급이 좀 생소하긴 해요. 뭔가 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죠. 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이 수시를 한번 지원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 수능을 또 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수능 최저 등급이 뭐냐면요. 요새는 학생부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으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애를 뽑잖아요. 근데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신은 좋은데 그렇죠. 수능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을 따라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학교 내신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 중에서 수능은 요 정도 이상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뭐 3과목 6등급이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3과목을 골라서 2여도 되고요. 1, 2, 3여도 되고요. 네. 그래서 합쳐서 6등급 이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군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수능이 최저 등급이 아슬아슬한데 앞에 기준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내신은 아마 정교권인데 수능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소신 지원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쓰는 기간이라고 우리 김세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6개 카드 중에 과감하게 요거 하나를 써도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6학교에 지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을 6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참 다양합니다. 사실은 한 대학에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래요? 대학은 전형에 이제 다른 전형으로 여기 하나, 여기 교과 하나, 뭐 종합 전형 하나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뭐 같은 대학교 전형만 좀 다르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열어놓은 대학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겠지만 한 대학이 몰아서는 잘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6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네네. 둘 정도로 해서 2개 안전, 뭐 2개는 적정, 뭐 2개는
또 상향, 질러본다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한번, 한번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학생에 따라서는 뭐 5개를 안전을 쓰고 하나만 또 상향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안전지향주의도 있고 네. 또 반대의 경우 너무 많이 6개 중에 5개 정도를 막 자기는 상향으로 쓰고 하나만 안전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상담이고요. 저의 경험상 저는 그냥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네. 안정으로 쓰자 하는 주의고요. 왜냐하면 떨어져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아요. 재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적절하게 잘 맞춰가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지금 6개 카드 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그 쓰신 다음에 예. 정말 가슴 뿌듯하게 예. 야, 이건 진짜 좋은 선택을 우리가 했었구나. 예. 내가 정말 조언을 너무 잘했구나 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 게 이제 해마다 한두 건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뿌듯하죠.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문 닫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혹은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경우 이제 질렀는데 추가 합격이 연락이 왔다든가 이럴 때 아싸 막 이런 네. 아니면 뭐 미달이 됐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겠네요. 그런 뭐 행운이 따라준다면 아무래도 자기 점수보다는 조금 좀 부족했는데 들어갔으니까 아마 스스로도 뿌듯해하겠고 저도 전략을 짜서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저도 흐뭇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그거는 잘 된 경우고 반대의 경우로 막 떨어졌다면 얼마나 어떤 도의적 책임감과 이런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실 이게 그러실 것 같아요. 예, 한두 명만 떨어져도 그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으로 한 2개는 꼭 쓰려고 하는데 그걸 안 따르고 떨어져 오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간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금 뭐 흔히 열받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항상 이 점수 순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게 가끔 종합 전형에서 나타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접 점수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좀 큰 과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3.5가 합격해야 될 등급으로 내신 등급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 4.5가 합격해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은 아이가 떨어지고 내신 등급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동아리 준비라든지 이런 혹은 그 여기 독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과도 있어요. 그래서 네. 침울해지는 거죠.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무엇인가 이런 그렇죠. 허무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일은 아니고요. 네. 예, 간혹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들이 화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도 나름대로 그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당한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대로 이게 준비해서 한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를 바라보지 말고 제대로 내신 받고 제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3, 4, 6, 7 그리고 9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그리고 10월에도 또 한번 보는데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9월 모의평가입니다. 네. 이때가 모집단이 많고 그리고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 앞에 기준으로 하면 꽤 성적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등급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저는 오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도 꽤 된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진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저 제자 중에 네. 찾아하는 제자 중에 입시를 겪고 나서 신의 딸이라고 별명이 붙어진 소녀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운이었길래 이게 지원을 했는데 2개는 아주 안전하게 하향 지원을 했고 3개는 적당하게 자기 성적에 맞게 했고 하나를 정말 염원에 깃들여서 정말 해볼까 말까 해서 겨우 자격이 돼서 했는데 그 소신 지원한 그거 하나가 붙고 나머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믿으면 돼서 이제 면접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전략을 잘 짜야겠죠. 네. 전략 엄청 짰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붙을 때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야, 신의 딸 정말 이름 붙일만 하네요. 아, 이거 뭐 약간 전략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딴 애들 지원 안 하게끔 하고 자기 혼자 뭐 예를 들어가는 들면 거죠. 어떤 소문을 좀 거기 생각해봤어요? 학교 규율이 엄하다고 하던가 선배들이 무섭다. 뭐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아무도 못 가게 하고 자기 혼자 가는 거죠.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이건 야비함의 딸. 야, 신의 딸이고 이건 야비함의 딸. 근데 보니까 이제 오늘 사실 저 같은 친구들이 TV를 보면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명문대 얘기도 그쵸. 나오고 또 뭐 2등급이니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그 밑에 친구들 있잖아요. 1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좀 멀리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그렇죠. 다양한 경우일 수가 네, 있으니까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를 가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단지 내신 말고도 그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나 동아리 활동,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을 잘 갖추어서 면접을 잘 보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학교를 좀 찾아야 될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곳에서는 그 논술 전형 쪽에서 최저 등급이 없는 쪽이 있으니까 네. 내가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언어든 논술을 아주 잘하면 논술에 집중을 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역시 그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나와 같은 조건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수능이 없는 전형을 넣고 싶은 아이들이 딱 그런 학교로 몰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더 센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이 나의 제자다라고 보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 담임쌤에게 많은 상담을 해라. 담임쌤의 조언을 잘 들어라. 제가 상담을 해도 그 학생의 그 어떤 생활 태도라든지 그 평소에 그 공부한 양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소서에까지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하려면 담임쌤이 아주 가장 정확할 겁니다. 본인도 자신도 아마 담임쌤이 잘 알고 있다는 걸 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쌤이 야 이건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너무 과하게 높여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건 좀 생각해 봐. 그러면은 확률이 별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 중에 하나를 써볼 거라면 굳이 쓰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5개를 잘 쓰자. 뭐 네. 이렇게 설득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수 중에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마지막 파이널까지 하면 될 거고 영수 2과목이 취약 과목이다. 뭐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실 영어라는 과목, 수학이라는 과목이 둘 다 안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또는 내지는 탐구 영어,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은 2달 사이에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탐구라는 과목은 2달 사이에도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꽤 높고 네. 국어라는 과목도 재수할 때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과목이 국어거든요. 그렇다는 그래요. 얘기는 국어도 마지막 파이널로 굉장히 열심히 하면 영어, 수학보다는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국어하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목표 등급을 좀 상향해서 공부하고요. 네. 영어하고 수학은 과거에 최고로 나왔던 것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정도를 나의 목표 등급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 뭐 20선, 뭐 혹은 30선 뽑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라고 하고 뭐 책을 만들어 간다든가 요약 정리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판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어떠냐.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수능 시험 보는 날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내복에다가 옷 두꺼운 세타에다가 두꺼운 잠바까지 입고서 갔는데 그 안에 가면은 따뜻한 난로가 있어가지고 엄청 더워요. 근데 게다가 폴라티 이런 거 벗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또 긴장하지 말라고 저 아시는 분은 또 이게 그 청심원을 먹고 갔대요. 근데 평상시에 그것도 한 번도 집에서 사준 청심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먹다가 그날 처음으로 떨지 말라고 줬는데 네. 그게 몸에 잘 안 받았나 봐요. 자꾸 막 긁으면서 시험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그때 좀 미리 좀 꾸준히 좀 먹을 필요가 있다. 시험 모의고사 볼 때마다 똑같이 청심원도 먹어보고 맞아요. 엿도 먹어보고 뭐 다양하고 두꺼운 옷도 입어보고 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예. 저 아는 제자도 당일날 새벽부터 긴장을 해서 진짜 배탈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달락거리다가 못하니까 이제 경찰서에 그 신고를 해서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근데 여기가 시간이 급박하고 골목이니까 아유. 경찰 차가 아니라 경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출동해서
윙하고 헬멧 쓰고 잘 해서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을 친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평소에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그리고 학교 가지 않는 뭐 휴일 때는 이제 그 수능 시간표대로 정해서 그 시간에 수학 공부, 그 시간에 국어 공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컨디션 조절할 때 면역력을 기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겨울 되고 환절기 되니까 추울 때 이제 덥게 입을 거 하나 갖고 다니고 비타민 C 섭취 주로 하고 아침밥 안 먹던 친구들도 2달 전부터 조금씩 아침밥을 조금이라도 먹는 훈련을 해서 네.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르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항상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고생하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듣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컨디션 조절을 참 잘하는 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부터 뭐 2달 동안 정말 나는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하겠다. 이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실전 연습을 그래도 좀 더 하는 게 막판 어떤 시간 조절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막혔다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못 넘어가거든요. 네. 예. 특히 앞에 쉬운 문제에서도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풀겠다고 계속 10분, 20분 붙잡고 있으면 네. 뒤에 또 쉬운 문제도 있는데 그걸 당황해서 못 푼다거나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푼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막히는 것을 넘길 줄 아는 또 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쉬운 거 좀 풀고 오면 다시 한번 보면 그땐 풀릴 거야라는 이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런 연습들이 연습을 안 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조절 연습 그리고 막히는 거에서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연습 막판까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요. 네. 신기하게 한 시험치기 2달, 1달 전 되면 뭐뭐 카더라 통신이 돌아요. 여기서 문제집이 출제된다더라. 이 문제가 핫하다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제집과 그런 자료물들이 막 뜨면서 그거를 꼭 봐야지만 뭐 점수를 얻는다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휘말리지 마시고 가장 자신을 잘하는 건 본인이니까 해왔던 대로 패턴대로 그래요. 쭉 공부를 하시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제 단기간이다 보니까 암기 과목 위주로 조금 집중해서 하시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스케줄을 잘 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2달 남았으니까 시간을 하루를 온통 써서라도 2달 동안에 뭘 해야 될지 네. 의욕적인 스케줄 말고요. 진짜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딱 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는 항상 수학했고요. 쉬는 시간엔 국어 모의고사 풀었고요. 네. 야자가 시작하면 첫 타임에는 수학, 두 번째 타임에는 영어, 그다음에 집에 오면 집에 와서는 암기 과목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2달 남겨놓고는 바꾸면 안 돼요. 하든 그 패턴 그대로 유지해서 그 시간이 됐을 때 지금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스케줄을 한번 잡아놓으면 못 지키면 나중에 뭐 겨울방학 때 하면 되지인데 이제 그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3 두 달 남겨놓은 스케줄은 무조건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 네. 자기가 그 스케줄 관리가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집중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2달만 고생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2달 동안은 나 모르겠다.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하고 마음 먹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우리 경기도 안산의 고3 여학생, 선생님들께서 얘기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다 들었죠. 잘 참고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하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함께 또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수험생이 아닌데 제 사연이 채택이 될까요? 저는 연년생이고 고3 형을 두고 있습니다. 형이 수능 딱 2달 남은 지금 너무 예민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9월 모의고사 성적도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물론 저한테 많은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는 미리미리 대비해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1년 2개월 남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제 지금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3.3 정도 됩니다. 하지만 수학이 4에서 5등급으로 비교적 낮아 걱정이 많습니다. 수다학에서 도와주세요. 하긴 고2라고는 하지만 이제 수능 시험이 1년하고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굉장히 철이 좀 빨리 들었네요. 다 형 덕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고1 때 네. 우리 동네에 이제 고3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반에서 이제 꼴찌하는 형인데
어느 날 하필이면 또. 꼴짜는 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근데 다 하더니 네. 정신 차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를 빡빡 밀고 왔어요. 빡빡 밀고 와가지고 막 자율학습 시간에도 집에 안 가고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렇게 해갖고 딱 그 다음 시험이 어떻게 됐냐면은 머리 빡빡 민 꼴찌가 됐죠. 성적이 안 올랐어요. 갑자기 안 슬프다. 되더라고요. 네네. 머리만 괜히 밀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네. 비관적인 얘기를 굳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하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신경 쓰지 말고 네네. 공부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고3 형한테 좀 미안했어요. 형은 어쩌라고 이런 사연을 보냈나라고 생각했는데 고3 학생은 앞에 나갔던 우리 사연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고2는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말하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리고 내신 성적이 비중이 큰데 3학년 1학기까지가 보통 반영이 되니까 네. 그 수시 비중이 70%가 되고 그 이상까지 될 거라는 것도 있으니까 내신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죠. 근데 뭐 중간고사도 있고 또 지필시험이나 이런 거에 어려운 친구들은 수행평가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꼭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시의 비중을 좀 더 두는 것이 입시 전략으로서 타당할 겁니다. 아무래도 비율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수시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2학년 네. 때 조금이라도 내신을 올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신 포기하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네. 있는데 특수한 경우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경우에 이런 해당되죠? 경우죠. 학교 내신은 안 좋은데 수능 점수가 조금 잘 나오는 학생들. 네.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정시로 지원해야 네.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수시 준비 그리고 내신 준비를 하는 것이 입시 준비에 초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내신은 포기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거죠. 그리고 네. 내가 갈 학과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면 뭐 거기에 맞춤식 공부도 할 수 있겠지만 좋아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두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빈 칸이 있는 학생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독서 활동을 아예 안 하고 막 이런 네네. 학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 칸으로 놔두지 말고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관련 학과에 대한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채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마다 그 산정 방식이 조금 내신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잘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연 속 남학생 같은 경우는 3.3등급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년 2개월 동안 물론 이제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 시간이 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뭐 불 붙으면 네. 뭐 1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짜요? 네, 화끈하게 또 공부하면. 난 왠지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네. 2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신이 아. 1등급이 된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근데 수능은 1등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수학은 4, 5등급으로 낮고 나머지 과목은 아주 괜찮다는 거잖아요. 2등급이라니까 그렇죠. 이 정도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저는 수능 수학은 일단 접어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수능 수학은. 그리고 그 국어, 영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을 다 열심히 하면 둘 다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내신은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내신과 수능이 모두 3.3등급이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우수한 학교도 아니고 떨어진 학교도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학이 내신에서 1등급은 힘들지언정 지금 4등급이니까 네. 2등급까지는 잘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수학은 내신을 2등급을 목표로 네. 한 다음에 그게 2번 시험을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의외로 수능을 포기한 것 같았는데 수능도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저희 반에 이런 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실 학기 초에 붙여놓는데요. 3학년 이제 들어오면 벽에다 이제 쭉 1등급부터 저 하위 등급까지 점수를 등급을 쫙 해놓고 모두 1등급을 받는 경우, 모두 2등급을 받는 경우, 모두 3등급을 받으면 이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벽에다가 표를 붙여놔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 과목별로 다 다르게 하면 너무 경우가 많아서 그냥 모두 1등급인 경우로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지금 3.3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모두 1등급을 3학년 1학기 때 받는다면 약 2.89 정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확 아주 많이 뭐 1등급이 된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것도 3.3과 2.8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차이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많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두 2등급을 받으면 한 3.32, 3.07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관리를 잘 해두고 자, 그럼 관리를 안 하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떨어지면 그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등급이 이게 낮아지는 거니까 관리는 꾸준히 잘 해둬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 등급을 그렇게 올리는 게 쉽지 않다면 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정말 한 학기 한 학기 매 학기가 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게 그래서 내신이고 입시라는 게 와. 허언이 아니죠.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쯤이 되면은 네. 1학년 때 내가 포기하고 망했어. 고2 1학기도 망했어. 그럼 2학기쯤 되면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봐도 소용없고 네. 이미 절반 넘게를 망쳤는데 뭘 더 했겠어요. 이미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데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투여한 만큼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고2 2학기 때 관건은 수학 같아요. 수학.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고등학교 과정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뭐 내 페이스에 조절하지 말고 아예 딱 5시간, 6시간으로 못 박아두고 정말 수학을 해서 수학을 잡으면은 그렇게 성공의 여지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들은 고민 중에 수학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아요. 정말. 네. 그만큼은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많이 할 것을 권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딱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공부할 수 있을 때 이 공부를 포기해버리면 성인이 돼서 후회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그 수능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지금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죠? 요즘에 막 머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느껴지는 표정인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할 때 열심히 해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절대 네. 포기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기특한 게요. 이러저러한데 제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이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본인이 이런 거를 물어왔다는 게 저는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또 수학이니까 수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늘 항상 얘기했던 다른 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잘하는데 유난히 수학만 좀 떨어져야 했던 케이스가 지금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방법을 좀 제안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학 내신 문제는 그 담당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 그 선생님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 수업 사이사이에 힌트를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야 되는 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또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처진 경우에는 난 들어도 몰라라든가 그리고 또 너무 앞서간 학생들은 또 내가 이미 공부했는데 뭐 들을 게 없어, 이런 이렇게. 건방을 좀 떨고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꾸준함을 따라올 공부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수업을 무시하는데 그 네. 일주일에 4-5시간의 수업을 충실히만 잘 따라오고 복습 시간이든 예습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은 수능 공부 방법에 혹은 내신 공부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지가 제일 관심사고요. 두 번째가 영어를 잘하는지가 관심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 좀 처진다고 했을 때 김세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신에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신을 집중하지 않고 모의고사와 수능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직도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단 눈앞에 있는 내신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수학 경시대회를 응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상위권 고등학교는 수학 경시대회에 응시하는 애들이 많습니다만 좀 학교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는 경시대회에 응시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안 많아서 네. 좀 아래 단계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시대에는 시험 범위가 있어서 최소한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이 겹치다 보면 수능 성적도 잘 나올 거겠지만 혹시 안 나오더라도 내 생활기록부에 수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왠지 이 남학생이 이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왜요? 왜냐면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을 해라, 아. 뭐 수학 경시 대회 나가라, 뭐 이렇게 준비할 게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러면서 어떻게 뭐 수능까지 공부할까 막 그러면서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 같은 걱정이 되거든요. 쉬운 방법을 알으려고 물어봤는데 네. 더 어려운 걸 제시해 주셨다. 뭐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걸 따라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힌 학생은 앉아 있는 습관, 즉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앉아 있는 습관이 안 들은 학생들은 그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어쨌든 내신 수학이 곧 수능 수학이다라는 것은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하고요. 자, 재수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만큼 예전보다 수능 수학의 난이도는 현격히 눈에 띌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공부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재수 안 하고 지금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아직 그런 어떤 긴장감이랄까 이런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조금 뭐 느슨하게 해도 잘 오르겠지 이렇게 혹은 뭐 나 관심 뭐 좀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변화는 짧은 시간에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2학년 말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변화는 조금 더 빨리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네. 아, 내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이리 씨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그 재수생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그쵸. 아,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재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유혹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수식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때 재수를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희망인 정시 수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은 고2학년 2학기가 거의 다 온 것 같아도 3학년 1년이 남아있거든요. 재수생 시절도 1년이에요. 그렇죠. 그 1년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잘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재수생, 재수할까, 재수학원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재수생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재수생이 딱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너무 힘듭니다. 재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표,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가겠다고까지 딱딱 정한 다음에 정말 끈을 머리 꽉 잡아매고 1년 열심히 동안 달려야 정말 됩니다. 네.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 재수 결심했다고 그러면 내신 성적은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내신을 최대한 잘 따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재수를 하면서 수능을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수능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수능은 두 번째 볼 때 훨씬 잘 보는데 처음에 볼 때 대충 봐버리면 경험이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만약 이과라면 논술 준비, 특히 수리 논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수학 공부는 많이 하면서 재수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재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내신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또 수능에 점수가 또 잘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수를 결심했을 때 정시 재수를 결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수를 결심해도 재수를 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사연 보내준 이 고2 학생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절대 이 시점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나 아니면 꼭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학습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비법이라든지 특별한 책을 못 찾았기 때문에 수학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직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혹은 저 책을 보면 성적이 오를 거야. 그래서 어려운 책을 보는 학생들 혹은 어려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쉬운 책 그리고 교과서 이런 걸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특별한 책과 선생님이 그걸 이뤄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특별하게 만든 책, 특별하게 만든 책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한 번 이상 본 책이 특별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단순한 것이 믿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안 해본 학생들은. 네. 반복해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아, 내가 이거 다른 애들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잘하는 걸 거야.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서 잘하는 걸 거야라고 그런 허상을 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읽어낸 것이고 그만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대가라고 보면 됩니다. 공부엔 왕도가 없는 거죠.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단권화 작업이라고 제가 학력고사 2달을 남겨놓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에게는 언젠가 시험 보기 6개월 전이 올 거고 언젠가는 한 달 전이 올 거고 언젠가는 일주일 전이 올 거고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분명히 그때 당황할 것이다. 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과목별로 단 한 권의 노트만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서 내가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삼국 노트에 모르는 걸 자꾸 넣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알게 되면 자꾸 빼는 식으로 해서 양이 자꾸 줄어들었는데 마지막에 시험 보기 얼마 안 남으니까 그게 딱 한 권만 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저는 어떤 교과서도 참고서도 필요 없이 이것만 계속 봐서 네. 줄여 나가면 됐고 마지막에 시험 보는 당일날은 한 30페이지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도시락하고 그거 달랑 들고 계속 시험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6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6문제를 틀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권화의 필요성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면 좋겠고 네. 수능을 아주 잘 본 친구들의 특성이죠. 네. 기출문제집을 정말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출문제집을 정말 여러 번 봐라. 또 하나는 지금부터 단권화 작업을 시작해라.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그 수능 전날 보니까 한 페이지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서 네, 좀 인간적인 면이 있었네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둔 학부모님들,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네. 싶어요. 수험생 본인보다는. 우선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험이 다 중요한 건 알고 그 친구가 더 알기 때문에 잘 봤을 때 막 칭찬하고 못 봤을 때 같이 슬퍼하고 또 뭐 전화해서 상담하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 아이가 책임질 수 있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좀 떨어져서 지켜봐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3 수험생이 된다면 저는 실제로 해볼 생각인데요. 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아이가 돌아오면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했다가 5분 정도 깔깔깔깔 웃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저를 거부하겠죠? 문 닫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는 종이에다 써놓을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써놔서 책상에다 놓고 이 아이가 읽을 수 있게 할 거예요. 아이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좀 힐링할 수 있는 잠깐의 쉼터 그렇게 돼서 또 다시 쉬고 달릴 수 있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힘을 줄 겁니다. 그래요. 이 엄마의 역할에 있어서도 이런 역발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이 정말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제 손에다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재수를 준비했던 모든 아이들이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 드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좀 용기가 될 만한 마무리 그 멘트들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능 전날에 네. 잠을 푹 자라. 그래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 수능 시험 보러 가면 맑은 정신에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그러니까 잠이라도 푹 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전날은 잠을 푹 자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좋은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 수능 막바지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수다학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지금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하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하루하루입니다. 2달이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9월 모의평가입니다. 수능은 사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그것을 이제 6월과 9월에 보게 되는데 9월에 나온 그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미 9월 모의평가를 봤잖아요.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관련 문제들을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하나하나 결정적 한 방을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신 얘기들 꼭 가슴에 잘 담아두었다가 이 2달 동안 알차게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원하는 대학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원하는 성과,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다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